아, 자,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 선생님이 그 서프라이즈 에디슨하고 테슬라 편을 보여줬어요. 원래는 요거 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줬는데 갑자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요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자, 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예전에 기술 교과서에는 전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설명이 많았었는데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이 전기 부분이 빠져나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기를 모른 채 생활하기에는 우리는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린 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 전기는 영어로 electricity라고 하고, 자, 전기를 현대 사람들은 제2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뭐 왜 그런지는 예상이 대충 가죠. 자, 인류가 불을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렸고, 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발명함으로써 발견이죠, 발견. 자,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현대 문명을 시작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아까부터 발명과 발견을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죠. 자, 발명은 뭐고 발명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자, 발명은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 때 발명이라고 하고, 자, 발견은 원래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를 했는데 이것을 찾아낼 때 발견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전기는 자연 상태에서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고대 시절부터 우리는 전기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아채고 있었어요. 어떤 걸 통하면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정전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번개 등을 통해서 어렴풋이 저것들이 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5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전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전기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는 여기다 한번 좀 써볼까요? 요즘 들어서 전기는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기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알아봐야 될 게 전기의 종류가 있어요. 자, 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류와,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직류와 교류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 직류는 뭐고 교류는 뭔지 선생님이 여기 영어로 써왔어요. 직류는 direct current라고 하고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직류가 무엇이고 교류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됐을까요? 자, 직류와 교류 중에 먼저 발명되고 먼저 연구가 된 것은 바로 요 직류입니다. 직류. 직류를 먼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교류입니다. 교류. 자, 직류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류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자, 전기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자, 이런 것처럼 전기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가락으로 건전지를 돌려 끼지 않는 이상 한번 정해놓은 극성에 따라서 움직이지가 않죠. 요 플러스 극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변하지 않죠. 사람이 돌려놓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전류, 이런 것들을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직류는 전류의 극성,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변하지 않는 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류는 무엇일까요? 자, 교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기의 흐름을 말한다. 문장이 조금 이상한데 다시 보면 시간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라고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변하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래프를 보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합니까? 플러스 됐다가 또 시간 지나면 마이너스로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플러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하는 전기가 교류예요. 자, 그러면 요 alternating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텐데 이 alternating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도 찾아봤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어떤 뜻입니까? 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안해라는 뜻이에요. 대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차후 다른 거죠. 다른 거 원래 기존에 있던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직류에 대해서 다음에 나온 전류다라는 뜻으로 alternating current라고 이렇게 영어명을 붙인 것 같아요. 자, 직류와 교류 알겠습니까? 직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직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도 한 번 플러스는 계속해서 플러스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변하게 되는 요로 또 플러스로 변하고 마이너스로 변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전기를 교류라고 한다. 자,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개념을 다 알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정전기나 그 번개도 전기의 한 종류인데 그런 전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아니고 생활 속의 전기인데 우리는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도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요 화력발전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그 외에도 천연가스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소예요. 화석연료라고 하면은 지구상에 저장되어 있는 연료를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의 단점은 뭐예요? 고갈될 수가 있고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있고 환경오염이 조금 많이 발생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또 나온 게 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재생, 그린 뉴딜 이런 것들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 종류는 뭐가 있을까? 풍력 발전소, 태양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지열 발전소, 파력, 조력 발전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풍력이나 태양력, 수력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요 지열 발전소는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 지열 발전소는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한 거예요. 그럼 땅 속에 있는 어떤 열? 바로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한 겁니다. 이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면 뭐가 됩니까? 온천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면은 지열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자, 파력은 뭐예요? 파력. 파괴력이라고 많이들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파력은 파도의 힘을 이용한 발전소. 파력 발전소고 조력은 뭡니까?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소예요. 아침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발전소가 조력 발전소. 이 외에도 조류 발전소도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들 연구 중입니다. 지금 가장 연구하고 있는 이제 파트로는 이제 수소도 있어요.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는 다음번에 좀 더 발전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의 개요예요. 자, 전기가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고 전자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일단은 전기의 종류와 전기의 생산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전기로 유명한 이제 학자들을 배울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들이 많아요. 전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뭐 패러데이의 법칙 이런 학자들도 많지만 가장 대중적인 학자들 누구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학자들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누굽니까? 바로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자, 여러분들 에디슨을 뭐 에디슨은 발명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발명가 맞습니다. 근데 에디슨은 또 전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뭐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눈치를 조금 챘을 거예요. 에디슨이 나온다는 것을. 에디슨을 한번 알아볼게요. 축음기를 먼저 발명했습니다. 축음기가 뭐냐면은 녹음기하고 비슷해요. 소리를 녹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리를 재생시키는 요 축음기를 발명을 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우리들 흔히들 뭘 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요 전구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구. 근데 전구를 발명한 건 아니에요.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건 아니고 선생님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에디슨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전구를 발명하기보다는 개선을 했어요. 전구를 개선해서 이제 이것을 상용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개선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기가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나요? 바로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에 전구가 처음 들어왔죠. 그 전구가 바로 에디슨 회사에서 만든 전구예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고, 자, 그래서 전구의 상용화, 밝기와 수명을 개선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와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실용신안이라고 불러요. 실용신안. 자, 발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본 학생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실용신안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에디슨 박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박물관보다 훨씬 큰 것이 강릉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에디슨은 전기 회사를 차렸고, 자, 에디슨이 사실은 발명으로 엄청나게 유명을 하지만 에디슨은 사업가 쪽으로 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발명가라기보다는 이제 사업가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그래서 이 에디슨 전기 회사를 차려서 에디슨은 전기에서도 뭐를 연구했냐면은 바로 직류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직류와 교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직류를 연구하고 이 직류로 발전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직류발전소를 연구하고 투자를 받아서 설립을 했어요. 실제로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누가 나타났냐? 바로 다음 장에 나올 테슬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다음 장에서 보고 에디슨이 얘기한 명언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영어는 선생님 발음이 안 좋으니까.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노력과 영감이 둘 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볼게요. 자, 테슬라는 비운의 천재라고들 많이 불립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제 비운의 천재로 불리는데 많은 걸 굉장히 발명을 했어요. 최초의 무선통신도 발명하고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레이더도 구상하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교류를 상용화시켰습니다. 자, 에디슨은 아까 뭐를 이용했다고 했어요? 직류를 이용했다고 했죠. 근데 테슬라는 거기에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직류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대를 하고 뭐를 주장했습니까? 교류를 써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에디슨 눈에는 이 테슬라가 어찌 보면은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랑 에디슨이랑 많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직류가 좋나, 교류가 좋나. 그래고 어느 한쪽을 이제 선택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에디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교류가 위험하다는 걸 알리려고 그 살인의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살인자에 대해서 살인범들에 대해서 그 고문하는 의자를 만들어요. 전기의자를 만들어요. 전기의자는 바로 교류가 통하는 이 전기의자를 만들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살인자였어요. 살인자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류는 이만큼 무섭고 쓰면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류의 우수성이 밝혀져서 결국은 직류 발전소를 세우려고 했던 에디슨의 회사는 몰락하게 되고 요 테슬라가 주장한 요 교류가 지금까지도 이제 전기의 표준이 돼서 발전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영화를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원격 수업이 되는 바람에 못 보여줬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꼭 찾아보세요. 커런트 워. 에디슨과 테슬라가 주장하는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엄청 치열하게 그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커런트 워라는 이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보고 그리고 이 테슬라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 게 자, 자기장의 단위가 있습니다. 뭐 중력의 단위는 여러분들 뭡니까? N으로 쓰죠. 뭐라고 읽어요? 뉴턴이라고 해요. 자, 이 그 중력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땄죠.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자기 이름을 딴 그 단위가 있어요. 단위.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를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과학자예요. 자, 이렇게 에디슨하고 이제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전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중요하고도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만 조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전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접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전기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그런 굉장히 좋은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전공을 살려서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전기를 지금도 계속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쓸 예정인데 이 전기는 그럼 완벽하게 지금 현재 시대에 연구가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럼 전기의 숙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전기의 숙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손실 없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가? 이 전기의 저장이 굉장히 큰 숙제예요. 자, 전기의 저장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송전할 수 있는가? 손실 없이 전기를 송전. 이 송전은 뭐예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손실 없이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가가 이제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이제 전공을 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뭐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뛰어난 엔지니어가 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노벨 과학상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100%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지가 손실 없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건전지가 있잖아요. 뭐 배터리가 있잖아요. 얘기를 했을 텐데 자,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자,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뭘로 변환시켜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이 배터리에서 다시 전기를 꺼냈을 때는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그런데 이 변환하는 건 좋은데 이 변환할 때 뭐가 생깁니까? 손실이 돼요. 손실. 자, 손실이 생긴다. 그럼 이 손실을 없게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뛰어난 배터리가 될 것이고 이 뛰어난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찾으러 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공학도가 되든지 아니면 전기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전기 관련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